어제 또 관심 끌었던 인물이 네. 한덕수 전 총리예요. 네. 16시간인가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한덕수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상민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한덕수는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 네. 하라고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특검 입장에 본인은 그게 마치 이 내란을 좀 막아보려고 비상계엄을 막아보려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특검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정반대 입장이에요. 일부러 윤석열이 내란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국무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그래야만 좋았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증거가 더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후에 그 비상계엄 선포문 있잖아요. 네. 나 사후에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사인까지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폐기하라고 했지만 예. 그것도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거잖아. 일부러. 만약 그게 본인이 문제가 없었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찔려서. 그렇죠. 본인이 합법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걸 보면 예. 이 국무회의 소집도 결국은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즉 비상계엄 선포를 거의. 합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게 예. 특검이 보는 공범. 관점이에요. 그래서 특검은 지금 한덕수를 비상계엄 그러니까 그 뭐지 내란 혐의 내란. 주요 종사자로 보고 주요 있고 종사자. 또 왜냐하면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게 뭐냐면 본인은 미리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회의장 CCTV 보니까 이상민 장관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 나오고 나중에 나올 때 다 자기가 챙겨 나오잖아. 다른 혹시게 국무회의 나가면 안 돼. 보통 걸 챙겨갖고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장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고 봅니다. 아, 될 그렇죠. 거다. 그리고 이게 위증을 뭐 국회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헌재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위증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네. 무슨 뭐 더 이상 구속을 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 사유가 없다. 구속영장은 빨리 발부가 돼야 되고 네. 지금 이제 김용현,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남았죠. 최상목도 있네요. 예예 그러네요. 최상목 까먹고 남았죠. 있습니다. 최상목은 그 다음 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은 이상민 이제 구속 기소되고 한덕수 구속되고 그다음에 최상목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CCTV 얘기를 그래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CCTV 얘기 나왔는데 롯데리아 CCTV가 공개됐어요. 아, 롯데리아 CCTV. 처분이 없더라고. 아니 어제 전역한 JTBC가 보도했죠? 노상원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무속인까지 노상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전역한 사람인데 현역 별이 둘이나 갔어요. 별 있고, 준장 대령도 둘, 있고. 대령도 아니까 전역한 대령도 있고 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보여주니까 열심히 그걸 받아 쓰고 있어 이렇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쪽팔리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민간인이 창피해 죽겠어요. 불러주는 거? 민간이 불러준 저- 것을 9.3의 방정한 저 사람들이 준장들이거든요. 예. 별 한 개들.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게 그리고 또 커피까지 사다 바쳤다고 그러더라고. 4잔을 사오라니까 사왔대 가서. 신용카드 야, 결제해서 줬다고. 진짜 내가 보면서 이 군인들이 저렇게 참 기합이 빠져가지고 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노상원이 사실은 내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모의하고 조정했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현역들이 가서 저 정도로 그걸 받아 쓰고 받아서 적고 이런 걸 보면 네. 김용인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김용인이 얘기 안 했으면 저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전역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현역 준장들이 그걸 받아 쓰고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이거는요 당시에 국방부 장관인 김용인의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 이 사람들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고요. 이미 전역한 현역이. 사람들 이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김용현이 저 두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언지를 줬을 거다. 그 사람 만나봐라. 예컨대 만나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이런 정도의 언지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현역 준장들이 전역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 적었고 93의 저 사람은 롯데리아 알바생한테 펜도 빌려가지고 맞아요. 펜을 안 갖고 와가지고. 휴가 중이라서. 이게 이제 12월 3일이라는 게 당일. 예, 내란 당일이에요. 내란 당일입니다. 12월 3일이고요. 그 긴박한 순간에 네, 12월 3일이고. 롯데리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디데이라고 하니까 이게 휴가 중인데 막 당장 튀어온 거예요. 지금 당장 와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것도 없이 막 뛰어온 안경도 안 거예요. 쓰고 왔대요. 막 네. 뛰어왔대요. 93에. 예, 그러면서 이제 이때 발언 내용이 예. 민주당이 감사원장, 뭐 중앙 뭐 지검장, 예. 판사 등 탄핵하려고 하니까 이런 여론 조성 방법과 선관위 장악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선관위 장악 방식. 그리고 CCTV를 확인했어요 노상원이. 오면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나. CCTV가 다 있지. 찍혔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진급 얘기 나눈 걸로 말로 해달라. 맞추고. 이런 은폐까지
굉장히 치밀한 자 아닙니까? 그렇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는 지금 나오는 요즘 최근에는 노상원 이제 수첩 관련해서도 어제 또 보도가 되었었지만 네. 그 수첩 관련해서 비단아 씨를 특검에서 불렀어요. 불러서 이거 글씨가 필치. 노상원 글씨가 맞냐라고 네, 좀 물어보기도 그것까지. 했고요. 근데 이 당시에 노상원이 비단아 네. 씨에게 물어봤던 것이 김용현 사주를 주면서 아. 이자가 이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예. 내가 이자랑 같이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다시 청와대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김용현 그래서 이제 김용현과의 연결성만 있는가 봤더니 이자가 또 과거에 이제 개명 전 이름은 노용래인가요? 개명 전 이름이 용래. 노용래예요. 근데 이제 김충식 그 최은순의 남자라고 하는 소위 최은순의 남자라고 하는 김충식과 과거에 이제 함께 사진을 찍은 것들이 또 공개가 되면서 그 인연이 생각보다 깊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김용원의 픽업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중 삼중으로 얽혀진 예. 인연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김용현의 픽업인데 너무 핵심에서 그 수첩에 어마어마한 게 많이 담겨 있었고요. 네. 그렇다면 김용현의 그냥 하수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뭐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막 되게 받아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예. 다 김용현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진 않고 음. 그렇다면은 김건희 윤석열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김충식이란 연결고리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네요. 예 조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상원은 지금 이 수첩 관련해서 아직 뭐 공소장에 기재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당장 그때 기소할 때만 해도 이제 조사 기간도 짧았고 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하면서 이 수첩을 매개로 해서 외환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조사가 더 심도 있게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뭐 김충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수첩 열린공간 TV에서 이제 공개한 수첩 내용을 보더라도 뭐 손목사 세계로 교회, 아산 배방, 뭐 부동산 7억. 하필이면 그 김충식의 수첩. 네, 네. 거기 보면은 네. 그러니까 김진성 네, 그 사람이 또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그렇죠. 하고 있던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 김충식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 놔둘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노상은 여기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김충식 수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상태라고 하면 진짜로 만약에 뭐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당시의 대표의 테러에 연관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네. 이름이 왜 나오냐고요? 왜 그 부동산 짓는 지역이 왜 나오고요? 그 지역이 이게 하필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그때 태워주고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때 기억나시죠? 교인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정황을 봤을 때 이게 혼자의 그냥 어떤 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뭔가 개입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현희 TF 단장 그 테러 대책 단장이잖아요. 네. 전현희 단장이 이걸 집중적으로 팔 거라고 생각하고 음. 요 전모를 들춰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충식에 대한 수사는 해야 돼요. 해야 저는 된다. 이거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김충식에 대한 수사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왜 롯데리아였을까? 이런 많은 얘기 가게 많이 중에 하시는데 맥도날드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햄버거 가게 있는데 롯데리아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예. 그 노상원이 그 롯데리아와 관련된 쿠폰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몰라요. 쿠폰을 많이 갖고 노상원이- 있어서 그거 쓰려고 쿠폰 꼼꼼하네. 내란 당일인데 쿠폰을 꼭 내라야 써야 된다. 되는데 쿠폰 챙기고 쿠폰 챙기고 밥은 있을 수 혹시 있다. 그러면 중식집에 그 쿠폰 갖고 먹어요? 참 여기가 어떻게 황당하네요. 보면 뭐 이제 부대 근처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군인들 입장에서는 롯데리아가 좀 편한 느낌도 있고 어디 뭐 커피숍 뭐 이런 데보다는 좀 더 사람들 눈에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도 이유가 있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롯데리아가 또 지금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미국에 진출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먹고 막 이런 현재 그래요. 상황인데 네. 또 이 상황에 롯데리아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이게 또 외국에서 볼 때 미국에서 볼 때 여기가 바로 그 장소 내랑 모여있던 장소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내랑 모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그런 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야 롯데리아가 이제 처음 생겨서 예. 옛날에 커피숍 중에는 카페 매너가 미국에 있었어요.
잘 그래요? 모르시죠? 예. 네, 잘 모르는데 카페베네가 한 제 기억이 10년 전, 20년. 근데 결국은 제가 알기로 다 접었어요. 처음에 나가서 나갔다가. 잘 됐는데 그게 예. 좀 그랬는데 롯데리아도 잘 되길 바라고요. 근데 처음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왜냐면 이게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는 게 뭐 이런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고기 버거, 쌀 버거, 라이스 버거 이런 거 팔아요. 김치 네. 라이스 버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입맛이 좀 이제 색다르고 그래서 흥미롭게 먹는데 모르죠. 뭐 계속 갈지는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야, 어쩌다 보니까 롯데리아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CCTV로 다 걸렸다. 네. 이거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아니, 그러니까 되고. 이의자들은 사실은 계엄이 실패할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CCTV 있는 거 알고도 알면서도. 이거 문제되지 않아. 우리가 모여서 내가 지금 민간인과 네. 군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뭔가를 적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하. 실패할 수 없고 배신하지 않는다. 왜냐면 실패하지 않으면 배신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모의를 했기 때문에 이자들의 그 대범함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노상원이 대범함은 실패할 수 없는 작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실패할 수 없는 작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김용현도 그렇지만은 뭐 이 사실 군인들의 그때 국회 나와서 보였던 그 태도가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눈을 맞습니다. 돌리고 막 이러면서 네. 고개 들고 이러면서 니네 다 이렇게 될 건데 뭐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진짜. 국회에 그게 나온 김민석 태도. 당시 의원과 그 김용현과 네. 설전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단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로 이제 김민석 이제 의원이 경고를 했으니까 계엄 꿈도 못 꾸겠지? 했는데 라고 생각을 속으로는 했던 니네 다 부분도 죽었다 있었거든요. 이런 네.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게 계엄이 실제로 터진 뒤에 보니까 그 김용현이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인용도 그 여인용도 김민석 총리와 네, 그 당시 맞아요. 문답하는 걸 여인용도. 보면 여인용 표정 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진짜 국민을 무시하는 거지. 국회를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들급 이 사람들 생각에서는 계엄이라는 게 국민들이 한 번 하면 하는 거지. 그럼 다 이제 나라가 바뀌는 거야. 그건 아주 확정적인 생각이었다. 확정적인 예, 생각이었다라는 거. 우리 교수님도 사실은 군에서 장교도 7년이나 있었잖아요. 하고 오셨는데 이 장교들 입장, 그러니까 군에 다녀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군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생각 말이 안 되죠. 할 그러니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군은 사실은 적과 싸우라는 거지 국민과 싸우라고 군이 아니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무기를 활용하는 거 이게 정말 이게 반국가적 반역이에요. 반역입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뭐 내란 우두머리 이걸로 다 처벌을 받을 텐데 CCTV까지 공개가 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고.